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나 아니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확실히 달라졌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보다 이 미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어제 장은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이 초록색이 많은 꽤 괜찮은 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빅테크들의 상승이 좀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애플도 1% 이상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 구글도 2%, 아마존도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무려 10.9%에 거의 11%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왜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 테슬라가 전일에 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4분기에 이 테슬라가 역대 최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11%나 급등한 이유를 이 로이터 통신은 예상보다 좋은 분기 실적과 수요 전망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라고 하면서 이 테슬라가 올해 경기 둔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처럼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과연 테슬라가 지난 분기에 이 비트코인을 팔았을까? 그것이 또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저 역시 그것에 관심이 갔었는데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테슬라가 지난 4분기에도 비트코인을 안 팔고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한 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는데 작년 2분기에 75%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9,700개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이 9,700개 그대로 그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뭐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뭐 100달러가 깨지네 마네 해가지고 굉장히 이 테슬라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100달러 근처까지 떨어졌던 이 주가가 지금은 16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트윗에 제가 되게 재밌는 트윗을 발견을 했어요. 이 글을 보고 빵 터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테슬라를 왜 걱정해? 테슬라가 널 걱정해야지. 너 혹시 뭐 돼? 이렇게 트윗을 남겼는데 전 이것을 보고 웃겨가지고 좀 피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짤도 또 웃겨요. 보시면 그 밑에 이런 표정의 이 짤도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테슬라가 지옥에서 지금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 어제 이 나스닥은 1.7%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우나 S&P 모두 1% 내외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 암호화폐예요.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좀 붉게 물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도 잠깐 보면은 오전 10시가 좀 지나서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22,600달러 선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면서 22,800달러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뭐 그렇다고 조정의 느낌보다는 아직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이런 흐름을 보일 만한 것이,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주식, 금, 부동산 대비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이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길 보시면 토털 리턴 해가지고 뭐 다른 것들의 성과는 뭐 이머징 마켓이나 뭐 금, 부동산 해서 뭐 8, 7, 5 뭐 이런 수준인데 이 비트코인만 27로 정말 올해 들어서 월등한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제 증시가 괜찮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좀 숨고르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오늘부터 주말이 시작되는데 이 주말 동안에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 마스타 캐노비가 이 트윗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렸는데 보시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펌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펌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시면 지난 이 비트코인의
4시간봉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말마다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괜찮았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캐노비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펌프 타임 해가지고 이런 상승이 나왔고 또 지난주 연휴에도 이 주말 동안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 23K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금요일 이 펌프 타임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보시면 이 기울기가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노비가 예상하는 것은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FOMC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요 정도까지 더 상승을 하면서 이 FOMC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크진 않고 대략적으로 한 24K 정도 선으로 올라서고 다음 주 FOMC 이후로 하락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노비의 분석도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는 것이 어제 이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리면 어제 이 미국의 4분기 GDP와 그리고 노동지표 중에 하나인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 GDP를 보시면 GDP가 예상치가 2.6%였는데 실제로는 2.9%가 나오면서 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는 한 20만 건이었는데 실제로는 18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뭐 물론 이 GDP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보다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이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생각보다 이 실업자가 늘지가 않으니까 이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보다도 적고 또 지난주보다도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도 이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것을 어제 발표한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경제 지표만 봤을 때 다음 주에 열린 FOMC에서 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 파월의 목표는 일단 무조건 인플레를 잡는 것인데 경제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면 더욱더 몰아쳐서 우선적으로 인플레만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이 PCE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보다 명확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노비의 예상처럼 이 FOMC를 기점으로 이제는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설령 이때 이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쫄거나 이제 진짜 찐바닥으로 혹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이 꽤 의미 있는 트윗인데 금융은 경기를 선행한다 라고 하면서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의 어닝이 바닥 잡히기 6에서 9개월 전에 바닥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상황이 더 일그러지고 있을 때가 바닥입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이 파란색이 프라이스 가격이고 이 초록색이 EPS라고 해서 이 EPS는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바닥에 찍었을 때가 주가가 가장 낮은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가장 바닥을 찍기 6에서 9개월 전에 이미 이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국이 GDP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지난 3분기보다 지금 경기가 둔화돼서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젠가 엊그저께 이 GDP가 발표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작년 4분기 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좀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의 위치는 이 경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가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 한 여기에 이쯤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기가 뭐 침체 혹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주가는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주가는 미리 앞서서 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는 이런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이 위치가 현재 여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좀 높다고도 생각하는 다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는 요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미 한번 보여드렸던 것인데 이 교과서적인 시장 사이클을 보면 채권이 움직이고 주식이 움직이고 원자재가 움직이는 이런 순서로 상승을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다가는 수시로 제가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이런 굵직굵직한 경제 상황들을 공유를 하는데 이 글을 제가 1월 초에 보여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면 회사채 시장도 완판 행진해서 새해 들어 20조가 몰렸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여기 보시면 다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우량채 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공모 회사채 시장에도 도전한 기업들은 모두 AA급 이상 우량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채권 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채 위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공유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변화가 된 것이 제가 또 어제 공유를 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채권에 꽂힌 개미 비우량채도 쓸어담아 라고 하면서 기관의 외면을 받은 트리플 B급 채권에 개인이 몰리면서 발행 규모를 되레 늘렸다라고 하면서 A급 이하 비우량채도 만기가 짧거나 고금리 매력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어제 신문에 나와서 제가 공유를 하고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상이나 이곳에다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암호화폐와 무슨 관계가 있냐 또 이것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채권 시장에 이미 이제 돈이 돌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량채가 아닌 비우량채까지도 돈이 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모험을 하는 자금은 주식시장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투심이 개선이 되면 더 큰 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 교과서적인 시장 사이클을 보면 채권, 주식, 원자재 순으로 돌아가는데 이 채권에도 처음에는 우량채에 돈이 몰렸다가 이제는 비우량채인 신용도가 낮은 채권에도 돈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보다 더 위험한 주식시장으로도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보다도 더 고위험 자산군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아마 이런 사이클대로 본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 자금은 더 몰려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 반감기는 내년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지금은 달라지고 있고 이 모든 흐름과 이 초점이 내년 이후로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찐바닥이 올 공포를 경계하기보다는 포모의 공포를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